서울의 을씨년스러운 새벽 공원. 낡은 속옷을 껴입은 박복래 할머니가 삐걱거리는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고 있었다. 굽은 허리, 마디 굵은 손, 백발의 머리카락은 그녀의 고된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할머니의 눈은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강인한 의지가 번득였다. 그녀는 한때 명문가의 며느리였고 슬하에 5남매를 둔 어머니였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제법 재산을 모았고 자식들은 모두 번듯하게 성장하여 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행복했던 가정은 지옥으로 변했다. 남편의 유산은 수십억 원대에 달했다. 자식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유산 분쟁에 뛰어들었다. 첫째 아들 김철민은 회사 경영권을, 둘째 김수진은 부동산을, 셋째 김영호는 현금 자산을 주장하며 서로를 물어뜯었다. 그들의 눈에는 어머니인 복래 할머니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유산 상속의 걸림돌이자 빨리 치워버려야 할 짐으로 여겨질 뿐이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자식들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복래 할머니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할머니에게 유산 분할 협의서를 내밀며 서명을 종용했다. 할머니가 망설이자 그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저희가 편안하게 모시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첫째 철민이 가장 먼저 운을 뗐다. 그의 손에는 고급 요양원의 팜플렛이 들려 있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니. 시설도 최고급이고 24시간 간병인도 있어요. 친구분들도 사귀실 수 있고요. 저희도 어머니를 마음 편히 모실 수 있고요. 둘째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 이제 저희도 바쁘고 엄마 혼자 계시면 불안해요. 저희도 저희 가정이 있잖아요. 엄마 케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셋째 영호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어머니, 괜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 집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곧 명예 정리도 해야 하고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저희도 저희 계획이 있으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그들은 편안함, 안전이라는 단어를 미끼로 요양원행을 은근히 강요했다. 복래 할머니는 직감했다. 이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려는 감옥임을. 그녀는 단호히 거부했다. 내가 왜 요양원에 가? 내 정신 멀쩡하고 내 집에서 살겠다는데 왜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할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자식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더욱 치밀한 계략을 세웠다. 요양원행이 실패하자 자식들은 복래 할머니를 정서적으로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매주 찾아와 안부를 묻던 며느리들과 사위들은 발길을 뚝 끊었다. 전화가 와도 아이고 어머니,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라며 황급히 끊기 일쑤였다. 냉장고 가득 채워져 있던 반찬들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덩그러니 남겨진 밥통 속에는 며칠 묵은 밥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할머니의 전화번호는 어느새 수신 거부 목록에 올라 있었다. 그녀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자식들은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 텔레비전이 고장나도 보일러가 작동을 멈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추운 겨울밤, 복래 할머니는 이불을 몇 겹씩 덮고 오들오들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의도적인 방치였다. 할머니의 낡은 보청기가 고장나자 자식들은 어머니 새로 해드릴 돈이 없어요. 그냥 큰 소리로 말씀드릴게요 라며 외면했다. 청력이 약해진 할머니는 대화에서 점점 소외되었고 세상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듯 했다. 시력도 약해져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지만 아무도 그녀의 불편함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할머니의 이러한 약점들을 치매 증상으로 둔갑시키기 시작했다. 엄마, 아까 한 얘기도 또 하시고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세요. 아무래도 치매 초기인 것 같아요. 병원을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복래 할머니는 자식들의 말이 섬뜩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세워 유산을 가로채고 요양원에 가두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이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만이 보였다. 복래 할머니는 자식들의 탐욕에 질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는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좋다. 남편이 남긴 유산 내가 다 포기하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대신 나 이 집에서는 살게 해 다오. 그녀는 자식들이 내민 유산 상속 포기 각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그들은 쾌재를 불렀다.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으니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이 아파트는 저희 거예요. 며칠 뒤 철민이 찾아와 서류를 내밀었다. 아파트는 이미 자식들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다. 저희도 식구가 늘어나서 이 집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예약도 다 해뒀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다. 유산까지 포기했는데 이제 살던 집마저 빼앗으려 하다니. 그녀는 눈물로 애원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하지만 자식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들은 냉정했다. 어머니,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어요. 어머니도 이제 혼자 사실 수 없어요. 저희가 강제로 모실 수밖에 없어요. 의사소견 받아다가 어머니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들은 복래 할머니의 짐을 강제로 꾸렸다. 며칠 뒤 그들은 경찰과 구급대원까지 불러 복래 할머니를 강제로 요양원으로 이송하려 했다. 복래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늙은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다. 낡은 이불과 리어카 하나가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한때 존경받던 어머니, 부유한 사모님은 그렇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공원 벤치에 몸을 눕힌 복래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비참한 노년을 맞이해야 하는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복래 할머니. 매일 폐지를 주우며 리어카를 끄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다. 차가운 공원 벤치에 앉아 폐지 봉투를 정리하던 어느 날 그녀의 손에 딱딱한 무언가가 잡혔다. 낡은 벤치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고 해진 노트였다. 먼지를 털어내자 노트 표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나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남편은 평소 비밀스러운 성격이었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있었다. 그 노트는 그녀가 잃어버렸던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노트 안에는 남편이 죽기 전까지 작성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대부분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섬뜩한 문장들이 나타났다. 자식들의 눈빛이 변했어. 내가 죽으면 재산을 놓고 피바람이 불겠지. 특히 철민이 놈 욕심이 끝이 없어. 수진이는 남의 말에 잘 흔들리고 영호는 그저 자기 몫만 챙기려 할 뿐이야.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저놈들의 탐욕으로 얼룩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마지막 준비를 했다. 복래 할머니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이 죽기 전 자식들의 탐욕을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마지막 준비라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섬뜩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나의 가장 큰 비밀을 맡겼다. 그 비밀은 나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자식들의 탐욕을 단죄할 것이다. 내가 죽거든, 혹시 내가 너희들에게 버림받거든, 이 노트를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은 내가 남긴 마지막 증인이며 나의 마지막 복수다. 나의 검은 돈은 결코 탐욕스러운 자식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검은 돈? 그 사람? 복래 할머니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남편에게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을 버린 자식들을 단죄할 수 있다니. 그녀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노트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검은 돈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매일 폐지를 주우며 노트를 품에 안고 다니던 어느 날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다. 복래 할머니는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그녀의 곁에 멈춰 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젊은 여인 40대 후반, 이름 윤서하가 그녀를 바라봤다. 서하의 눈에는 연민과 함께 묘한 익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추워 보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서하의 따뜻한 목소리에 복래 할머니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것이 얼마 만이던가. 괜찮아요. 그냥 좀 춥네요. 복래 할머니는 기침을 큼큼했다. 잠시 차에 타시겠어요?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드리고 싶어서요. 서하가 말했다. 복래 할머니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의 호의가 어색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 이끌렸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는데. 괜찮아요. 그냥. 할머니를 보니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꼭 좀 닮으셨어요. 서하의 말에 복래 할머니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다. 서하는 복래 할머니를 따뜻한 카페로 모시고 가 따뜻한 음료와 샌드위치를 대접했다. 복래 할머니는 몇 달 만에 따뜻한 곳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서하는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과 상처투성이 손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새 옷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복래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괜찮아요. 저도 할머니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래요.
서한은 복내 할머니를 데리고 근처 백화점으로 향했다. 난생 처음 비싼 옷을 골라 입고 새 신발을 신은 복내 할머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낯설어했다. 옷을 갈아입은 후 서한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집으로 가셔서 따뜻한 물에 샤워도 하시고 편하게 쉬시다 가시는 건 어떠세요?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복내 할머니는 망설임 끝에 서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몇 개월 만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복내 할머니는 온몸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샤워를 마치고 깨끗한 옷을 입자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함이 찾아왔다.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서한은 복내 할머니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복내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폐지를 주우며 살게 된 자신의 기구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서하와 그녀의 가족들, 남편과 두 자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눈물을 글썽였다. 복내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노트를 꺼내 보였다. 이것은 죽은 남편이 남긴 노트예요. 여기에 자식들의 탐욕과 검은 돈에 대한 비밀이 적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검은 돈의 정체가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서하의 눈이 노트에 고정되었다. 노트의 필체를 본 그녀의 얼굴에 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서하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넘겨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르자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마지막 비밀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즉 나의 유일한 딸에게 맡겼다. 나의 검은 돈은 그 딸의 이름으로 숨겨져 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밝히고 나의 뜻을 이어줄 것이다. 나의 딸 윤서하에게. 서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제 이름이 왜 여기에? 아니, 이건 저희 아빠 글씨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 노트를 쓰신 거라고요. 복내 할머니는 서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서하 씨 아버님이라고요? 제 남편이 당신의 아버님이라고요? 서하는 흐느끼며 말했다. 네, 할머니. 저는 김도영 회장님의 숨겨진 딸 윤서하입니다. 저희 엄마는 회장님의 비서였어요. 회장님은 저를 평생 비밀로 키우셨고 저를 해외 유학 보내시고 몰래 지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직접 남기신 유언을 볼 줄은 몰랐어요. 복내 할머니는 낡은 노트를 든 채 멍하니 서하를 바라봤다. 믿을 수 없는 진실이었다. 남편에게 자신도 몰랐던 숨겨진 딸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딸에게 검은 돈의 비밀을 맡겼다니. 복내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묘한 설렘과 함께 뜨겁게 타올랐다. 그럼 서하 씨가 내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란 말인가? 서하는 눈물을 닦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라면 제가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할머니의 새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버려진 줄로만 알았던 96세 할머니 박복내.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도 몰랐던 남편의 비밀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이제 검은 돈의 미스터리와 자식들의 탐욕에 맞선 늙은 노인의 마지막 싸움이 예상치 못한 딸과 함께 시작될 참이었다.
황량했던 공원 벤치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인연이 감춰진 진실을 향한 거대한 여정의 서막을 열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따뜻한 윤서하의 집 소파에 앉아 남편 김도영 씨의 마지막 기록이 담긴 노트를 다시금 펼쳤다. 노트는 그녀의 남편이 자식들의 탐욕을 예견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대비책의 핵심이 바로 숨겨진 딸 윤서하였던 것이다. 복래 할머니는 서하에게서 남편의 흔적을 느꼈다. 낯선 듯 익숙한 얼굴, 따뜻한 마음씨.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적 같았다. 할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검은 돈이 무엇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맡기셨다면 제가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서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지켜드리고 복래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다. 복래 할머니는 남편의 노트를 건네받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검은 돈의 정체,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비밀이 무엇인지, 그녀는 자식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남편의 진정한 유언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서하와 함께 모든 것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복래 할머니가 서하의 가족과 함께 지내며 몸과 마음을 추스를 무렵 자식들은 그녀의 부재를 눈치챘다. 그들은 복래 할머니가 어디론가 사라졌음을 알게 되자 오히려 쾌재를 불렀다. 이제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군. 얼마 후 복래 할머니는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다름 아닌 장남 김철민이었다. 청구서에는 복래 할머니가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재산 관리가 어렵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첨부된 증거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복래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모습,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편집된 녹음 파일, 그리고 치매 초기 진단이 내려진 병원 서류였다. 이 모든 것은 자식들이 그녀를 길거리로 내몰기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둔 계획의 일부였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돈을 어디 빼돌린 것 같고 정신도 오락가락하시니 저희가 보호해드려야죠. 철민은 뻔뻔하게 변명했다. 그들은 복래 할머니의 재산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까지 밟고 있었던 것이다. 복래 할머니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자신이 겪은 비참한 상황이 모두 자식들의 치밀한 계략이었다니.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하와 그녀의 가족이 있었다. 서하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년 후견인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법정에서 철민의 변호사는 복래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강조하며 그녀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주장했다. 할머니의 현재 상태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렵습니다. 재산 관리는 물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복래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가 늙어 보이지? 폐지 줍는 노인이라 무시했지? 하지만 내 정신은 흐리지 않아. 너희가 나를 속여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내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지 너희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철민을 향해 싸늘하게 빛났다.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복래 할머니와 서하는 남편의 노트에 적힌 검은 돈의 단서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노트에는 그 검은 돈은 결코 탐욕스러운 자식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액수나 보관처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서한은 아버지가 평생 철저히 비밀을 지켰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성격상 가장 중요한 비밀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겼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찾던 장소들을 떠올려 보았다. 오래된 서점, 자주 가던 찻집, 그리고 낚시터. 그러던 중 서하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오래된 은행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나의 또 다른 시작, 영은행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은행 이름 옆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 조합이 흐릿하게 쓰여 있었다. 복내 할머니와 서하는 곧바로 그 낡은 은행 지점을 찾아갔다. 은행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서하는 조심스럽게 은행 직원에게 김도영 씨가 과거에 이곳을 이용했는지 물었다. 직원은 오래된 고객 명부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김도영 고객님께서는 오래전에 저희 은행에 익명 금고를 개설하셨습니다. 매년 갱신하시다가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기셨습니다. 익명 금고라니. 복내 할머니와 서하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노트에 언급한 검은 돈의 실체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문제는 익명 금고의 주인이 사망했기에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쉽게 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금고의 비밀번호나 열쇠도 알 수 없었다. 그때 서하는 노트에 적힌 알 수 없는 숫자 조합을 떠올렸다. 혹시 이것이 익명 금고의 비밀번호일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의 숫자를 은행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숫자를 입력했고 놀랍게도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어 있었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수십억 원대의 현금 뭉치와 함께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그 서류 중에는 김도영 씨가 평생 모아온 비자금 내역서, 자식들이 모르게 숨겨둔 해외 투자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김철민을 비롯한 자식들의 불법 도박 및 횡령 내역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었다. 남편은 자식들의 범죄 행각을 예견하고 이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필체로 쓴 유언장이 한 통 들어 있었다. 유언장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 중 자식들에게 법정 상속 외에 추가로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내용과 익명 금고에 있는 모든 검은 돈을 숨겨진 딸 윤서하와 아내 박봉래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자식들이 자신을 학대하고 버릴 것을 예상하고 이 돈을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두었던 것이다. 복래 할머니와 서하는 경악했다. 남편은 자식들의 탐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발버둥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했던 것이다. 검은 돈은 단순히 숨겨둔 비자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들의 탐욕을 단죄하고 아내와 숨겨진 딸을 지키기 위한 남편의 마지막 더지자 반격이었다. 복래 할머니는 현금 뭉치와 함께 묵직한 서류들을 품에 안았다. 이제 성년후견인 심판에서 반격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자식들은 그녀를 치매 노인이라며 법정에서 농락하려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남긴 진짜 지옥의 설계도를 모르고 있었다.
이제 96세 할머니의 진정한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다. 다음 법정은 그들의 탐욕이 산산이 부서지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 박복래 할머니는 법정의 증인석에 앉았다. 그녀의 옆에는 윤서하가 굳건히 서 있었다. 복래 할머니의 자식들 김철민, 김수진, 김영호는 심판대 앞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경멸의 시선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복래 할머니의 눈은 이제 더 이상 흐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연한 빚이 서려 있었다. 성년후견인 계시 심판은 이미 복래 할머니 측의 압도적인 우세로 기울고 있었다. 서하를 통해 확보된 김도영 씨의 마지막 기록 노트, 그리고 익명 금고에서 발견된 수십억 원의 현금과 자식들의 불법 행위를 상세히 기록한 남편의 유언장까지. 모든 증거는 복래 할머니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검사가 먼저 나섰다. 김철민 씨 외 피고인들은 박복래 여사님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며 성년후견인 계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박복래 여사님이 오히려 피고인들의 재산 편취를 막기 위해 스스로 침묵했던 것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성운 측 변호사는 횡설수설하는 과거 녹취록과 폐지를 줍는 복래 할머니의 사진을 내밀며 반박했다. 이 모든 증거가 박 여사님의 치매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노인을 이용한 재산 편취에 불과합니다. 그때 복래 할머니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재판장님, 저희는 김도영 씨가 생전에 작성한 진정한 유언장을 제출합니다. 이 유언장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을 증거가 될 것입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김도영 씨의 필체가 또렷이 나타났다. 내가 죽거든 내 모든 재산은 나의 오랜 친구이자 아내인 박복래에게 맡긴다. 그리고 나의 숨겨진 딸 윤서하에게 나의 모든 비밀을 맡긴다. 나의 아들 김철민과 그 외 자식들은 이미 내가 충분한 재산을 증여했으니 더 이상 나의 유산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천명한다. 특히 철민은 나의 사업 자금을 불법 도박과 횡령에 유용했으며 이를 내가 죽으면 아내와 다른 자식들에게 뒤집어 씌우려 할 것이다. 이에 나는 그들의 모든 불법 행위를 기록해 두었으며 이는 익명 금고에 보관되어 나의 진정한 유언과 함께 밝혀질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이 유언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유언장이 낭독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철민을 비롯한 자식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들은 아버지의 필적임을 부인할 수 없었다. 자신들의 모든 탐욕과 불법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어서 복래 할머니의 변호사는 익명 금고에서 발견된 자식들의 불법 도박 및 횡령 내역 서류와 그것을 증명하는 금융 거래 내역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철민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다음 증인으로 윤서하가 나섰다. 그녀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김도영 씨의 숨겨진 딸임을 고백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김도영 씨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진심을 담아 윤서하를 향한 사랑과 그녀를 지켜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기록 노트를 우연히 발견했고 그 안에 담긴 할머니의 비참한 사연과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버림받을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의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한은 단호하게 말했다. 법정은 감동과 충격으로 술렁였다. 버려진 줄 알았던 96세 할머니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고 그 딸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정적으로 변호사는 김철민이 김도영 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횡령하여 빼돌리는 과정이 담긴 CCTV 영상과 그 과정에서 철민이 아버지를 부축하는 듯하며 유도했던 통화 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이는 김철민이 아버지의 치매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버지의 노쇠한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철민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후회로 일그러졌다. 수진과 영호 또한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에 고개를 떨궜다. 재판의 판결은 명백했다. 재판부는 박봉래 할머니의 성년 후견인 개시 청구를 기각하고 김도영 씨의 마지막 유언장을 정식으로 인정했다. 동시에 김철민을 비롯한 자식들은 부모 부양 의무를 상실하고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상속권 대부분을 박탈당했다. 더 나아가 김철민은 아버지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불법 취득 재산은 몰수되어 윤서하에게 증여된 김도영 씨의 검은 돈과 함께 박봉래 할머니에게로 돌아갔다. 김수진과 김영호 역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폐륜아로 낙인 찍혔고 그들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비참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다. 박봉래 할머니는 윤서하의 손을 꼭 잡았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랑하는 남편의 딸,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이었다.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노인들을 돕기 위한 도영-봉래 사랑 나눔 재단을 설립했다. 서한은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활동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박봉래 할머니의 이야기를 96세 할머니의 기적, 폐륜 자식들에게 날린 정의의 한 방으로 대서특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지혜로 모든 역경을 이겨낸 현실의 영웅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재단은 수많은 노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희망을 선물했다. 박봉래 할머니는 서하와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집에서 눈을 뜨고 사랑하는 이들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탐욕에 찌든 인간 군상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아름다운 꽃처럼 세상에 진정한 사랑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과 정의의 힘을 믿는 당신이라면 박봉래 할머니의 통쾌한 승리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우리의 다음 이야기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